까마입니다.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다우 산업이 조금 반등을 해주고 나스닥 종합,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또다시 큰 폭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스닥이 하락장이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어떤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하락장으로에 간다고 한다면 3대 지수가 모두 다 내려줘야 되는데 모든 지수를 선행하는 다우 산업이 약간의 반등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락장의 초입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제는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미국 소비 심리지수에 따라서 주식이 내렸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내릴 것인가. 트럼프 형님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세를 때려박아서 주식을 내리고 개미들의 눈물과 개미들의 자산을 박살내니까 이제 행복하니?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 개미들을 다 죽인 피해의 대가로 트럼프 살림살이 좀 나아졌냐? 탄핵이나 당해라. 공포지수는 23. 익스트림 피어의 구간에 도달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익스트림 피어의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면 제 경험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좌는 더욱더 피로 물들 수가 있으나 시간이 얼마 지나면 익스트림 피어에서 산 물량들은 잠시 동안이라도 반드시 양전을 한다. 주식을 매수하기에 익스트림 피어의 구간은 오히려 안전한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익스트림 피어의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계좌는 박살나지만 그때 반드시 분할 매수로 계획을 갖고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흐르고 다시 한번 피어의 구간이나 뉴트럴의 구간에 올라가면 그 물량들이 양전이 되고 그때 약간의 매도를 하면서 계좌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 모두가 포기할 때 우리는 들어간다. 푸드앤콜옵션이 드디어 0.73을 넘기면서 익스트림 피어의 구간에 도달했다. 의미는 없지만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맞고 떨어지고 이제는 조금 맞고 떨어져주고 다시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밤 엔비디아 그리고 조비 아이온큐 최근에 핫한 종목들인 중소형주와 나스닥의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밤 장이 끝나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다시 한번 나가리가 된다. 그러면은 조금 굉장히 좀 위험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예측할 수 없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올랐었고 어닝 비트를 해주었고 그러나 기대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적이 비트를 했어도 내렸던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모두가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조금이라도 상회만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오늘의 일정은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장후에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주택 매매가 나스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장후에 펼쳐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유일하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재료다.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지지선은 나스닥의 주봉 라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봉 라인은 실제로 있지만 주봉 라인에 맞춰서 제가 일자로 펴놓은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스닥의 주봉선. 현재 주봉을 터치를 하고 약간의 밑꼬리를 보여준 다음에 금일 주간장 실시간 선물 상황에서는 약간의 반등을 하면서 주봉 라인의 터치. 그래도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주봉 라인은 조금 지켜줬다. 파란색 선 밑에 있는 캔들은 패닉셀의 캔들이다. 엔캐리 청산 이때도 좀 패닉셀이 나왔었고요. 만약에 또다시 파란색 밑으로 패닉셀이 나오는 캔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매수를 해보기에 괜찮은 가격이다. 조금 싸다고 볼 수도 있는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금일 장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나가리가 돼서 패닉셀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은 보라색 선 지지하는지 지켜보고 목요일에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Q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괴리율이 발생돼서 나스닥 원지수는 한 2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TQ는 괴리율로 쳐내리고 있다. 스토캐스틱은 과매도에 초입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스토캐스틱이 과매도라면 이처럼 과매도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인 반등 스토캐스틱이 과매도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장투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단기적인 반등을 바라보고 들어가 봄직하다. 엔비디아 계속적으로 내리면서 다시 한번 지지라인 금일 밤 또다시 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약간의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다. 더 쳐내려 보든가. 반도체 상당히 좀 차트가 좋지 않게 됐는데 보라색 선을 이탈했다. 보라색 선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켜주어야 됐던 선인데 이때도 한번 이탈하고 바로 이마루를 해줬고 이때도 보라색 선을 이탈하고 바로 이마루를 해줬는데 근본은 보라색 선을 이탈했는데 바로 말올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도체가 조금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래도 속술 기준으로 한 24달러. 최근에 제가 속술을 매수했던 게 한 24달러 부근이었는데 또다시 24달러 부근이 온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손절 라인 명확하고 상방은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좀 잡아두시고 속스를 한 24달러가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하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좀 새벽에 TSLL을 조금 한 14.5달러 부근에 조금의 추매를 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추세는 지금 명확하게 좋지 않습니다. 보라색 채널을 좀 지켜주길 바랬는데 좀 이탈을 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지지선 한 300달러 또는 290달러 후반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스토캐스틱은 또다시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였고요. 아무리 테슬라가 하방 추세이지만 그래도 맞고 떨어지고 이 파란색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는 조금 반등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하방 추세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리면 저는 한 번 더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파란색 선에 테슬라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이라도 파란색 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이 파동이라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면 TSLL을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숏의 보조지표 속스 S가 굉장히 또 스토캐스틱이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흐름, SQQQ는 역시나 스토캐스틱이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흐름. 어제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했었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윗꼬리로 마감해주는 모습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키움전사의 숨에서는 속슬 1위, TSLL 2위, TQQQ 3위.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계속 죽쓰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만 좀 사세요. 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SQQQ나 속스 S를 사야 그래야 더 시저가 좀 수익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좀 사세요, 제발. 순매수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개미들이 이렇게 사는데 월가의 세력이 올려주겠습니까? 빨리 TSLG, 테슬라 숏이나 속스 S나 SQQQ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스닥이 반등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도 개미들이 숏을 좀 타줘야 그래야 나스닥이 반등이 오지 않겠느냐. 코인의 공모지수 극도의 익스트림 20일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현재 끝없이 내리고 있죠. 바닥이 없다. 그나마 초장기 상방의 지지선인 파란색 선을 터치하지 않고 약간의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죠. 현재 코인베이스 코닐 MSTR 같은 경우는 딱히 지지선이 보이지가 않고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 완전히 추세가 힘들어진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코닐로 설명드려서 끝없이 코닐이 내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 코인 레버러지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분할 매수도 안 됩니다. 그냥 바닥이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공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로 계속적으로 샀어도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본전이 온다. 현재 제 코닐의 평단은 중장기 물량 한 23달러 정도인데 이때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었고 바닥이 잡히고 매수를 했었고 빵빵빵 뛰었을 때 절반 매도 다시 절반 매도해서 총 물량의 25% 정도만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존버를 하고 있는데 제 평단이 왔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23달러 부근 코닐의 제 평단이 왔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약간의 좀 목에서 피맛이 나기 시작했고요. 이제부터 코닐이 내리면은 더 시저도 손실이 생긴다. 단기 물량 깔짝깔짝 되는 거는 논외로 치고요. 일단 중장기 물량이 굉장히 좀 위험해졌다. MSTR도 개차반이고요. 비트코인은 이 초록색 선이 121선입니다.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을 트레이딩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1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121선이 무너지면은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작년 말에도 비트코인을 산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2배 ETF로 갖고 있긴 한데 그 2배 ETF마저도 현재 약간 위태위태하다. 물론 수익권이긴 한데 약간의 좀 위험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마지막 지지선 87K 보겠습니다. 이 검정색 선이 87K고요. 87K마저도 무너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 패닉셀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구간은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87K 밑으로는 억지로 좀 그어볼 수는 있겠죠. 이 라인 이렇게 그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의 장기간 동안의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라 패닉셀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본전이 왔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서 매도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섣불리 비트코인을 많은 물량을 지금 실어서는 안 되고 약간의 어떤 단기적인 반등, 이렇게 이 채널에서 놀는 경우의 수가 최상의 경우의 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단기 매매를 노리는 그런 소액 매수는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느냐. 게더리움은 패닉셀이 한번 이렇게 나왔고 계속적으로 횡보하다가 휩소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패닉셀이 나오고 이제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내려가고 있다. 하방의 추세입니다. 현재 게더리움을 적극적으로 사는 유튜버도 있는데 진짜 그것이 여윳돈이라면은 모르겠는데 여윳돈이 아니다. 그러면은 현재 게더리움을 많이 사서는 안 되죠. 왜냐면은 이 하방의 추세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하다. 현재는 약간의 단기 매매를 노리는 줍줍은 하셔도 괜찮겠으나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반드시 유지해야 될 때다. 주식이 내려서 요즘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힘듭니다. 당연히 저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언제라도 기쁠 수만은 없어요. 사실 주식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막 계좌 캡처를 하고 날아갈 듯이 기쁘고 그럴 때는 주식을 매도해야 될 때고요. 매도하고 평소에 사고 싶은 물건을 사야 될 때고요.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쳐내릴 때는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서 평소에 사고 싶은 물건은 조금 뒤로 미루고 절약을 좀 하면서 쳐내리고 있는 주식을 계획을 갖고 약간의 줍줍을 해야 된다. 왜냐? 끝없이 오르는 것도 없고 끝없이 내리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현금 비중은 절대로 다 써서는 안 된다. 반드시 현금 비중은 최소 한 20%에서 많게는 한 40%. 그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소액 줍줍을 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내린다고 몰빵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몰빵을 해서 막 인증을 하고 찔끔 먹어가지고 인증을 하는 유튜버도 최근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러한 매매법은 반드시 한번 부러질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주식이 오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매매의 스타일, 안정형으로 반드시 안정형으로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지 마세요. 최근 들어서 저는 계속적으로 국장의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1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단타 매매, 무조건 단기 매매로 하고 놀랍게도 국장의 2월달 수익은 플러스다. 벌고 있다. 국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국장의 단타도 겸하고 있는 UDT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장의 중장기 매매만 하는 장교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의 장교 멤버십에서 추가 매수를 해볼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 익스트림 피어기 때문이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고요. 더시더 구독자방은 무료고요.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주식판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정보를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모든 것들이 소중한 이유는 반드시 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평생 다닐 것 같던 회사도 언젠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오고 평생 만날 것 같은 사람도 언젠간 멀어지는 날이 오고 평생 사랑할 것 같은 관계도 언젠간 반드시 끝난 날이 온다. 누군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슬프다고 말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끝이 있다는 걸 알기에 더 소중히 대할 수가 있다. 그러니 무엇이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최근 주식이 내려서 많이들 우울하시지만 가장 소중한 건 어쩌면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